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대형법인 여성 감정평가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문직 중에 여성 비율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실제로 수험생 비율도 남성분들이 더 많거든요. 감정평가사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 중에 관련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셔서 그분 추천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를 부동산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감정평가사를 준비할 때 뭐 힘들었던 점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좀 정보를 이렇게 수험 정보를 얻을 채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너무 막막하고 아는 선배들한테 막 이렇게 좀 물어보러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평가사님 혹시 있나요? 저도 정보 같은 걸 얻기 어려웠고, 그래서 신림동에 직접 들어가서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었기도 하였고, 그리고 학원 강사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또 정보를 얻고 그리고 샘플 강의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강사님들 택할 때 이제 이분이 이런 성향이구나, 뭐 이런 타입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샘플 강의에 이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을 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셨을 때 동차로 합격하셨나요? 유예로 합격하셨나요, 혹시? 저는 동차. 저도 동차님도 동차. 그러면 동차가 사실 1차랑 2차를 같이 준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차 공부하실 때 1차랑 2차 비율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시험 직전이니까 1차를 점점 높여갔죠. 50%에서 100%까지. 그리고 2차는 실무만 했고요. 사사님은? 저는 일단은 한 합격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이제 한 반반 정도 비율로 하다가 저는 1월부터는 거의 1차를 전념을 하고 2차는 이제 실무 정도까지만 문제를 풀고 그러고서 이제 1차 계속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차를 공부할 때는 1차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1차를 놓을 순 없고 그렇죠. 2차를 같이 공부하는데 2차는 실무를 같이 공부를 하신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네. 평가사로서 취업은 어떤 편인가요? 취업은 그래도 다들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대형 본사로 갈지, 대형 지사로 갈지, 뭐 중소형 평가법인으로 갈지, 뭐 이런 방향만 좀 달라지는 거지 취업은 항상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평가법인 외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도 취업이 그쵸. 되고 네. 제 주변에도 여성 평가님들은 전부 다 취업이 되었던 걸로 그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저는 좀 사교적인 사람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업무적으로 사람을 좀 대면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야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전문직은 뭐 영업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평가 중에 특이했던 평가를 했다든가 좀 기억에 남는 평가건이 있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연예인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 생년월일도 똑같고, 그래서 직접 이제 가봤더니 정말 연예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분을 혹시 만나고 오셨나요? 하필 그 연예인분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소유주만 네, 연예인분이고 매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살던 집을 이제 온기를 느끼고 왔던 벽 한번 쓸고 오셨어요? 한번 쓰고 그래서 사진 한 장 찍고 네. 그랬습니다. 네, 평가사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평가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불용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모든 이제 쓰던 물건들을 비군사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이제 기지를 이제 갈 때 미리 좀 보안 상황 때문에 좀 그런 보안 내용도 좀 적어야 되고, 차를 이제 몰고 갈 경우에는 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씌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허가된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출입증을 받고
그럼 이제 해당되는 기지에 이제 가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본 거라서.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OX 퀴즈를 좀 준비해봤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감정평가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을 만족한다. OX? O. 아, 그러면 혹시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만족했던 이유? 저는 제 성향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음. 좀 일을 이렇게 성취하는 거에 대한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사로서 저는 좀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평가사라는 특징이 현장 업무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스크 워크만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적절히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감정평가사 직업에 워라밸이 있다고 생각한다. OX? X. 아, 어떤 점에서 워라밸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솔직히 좀 경력이 쌓이면 워라밸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저희는 아직 소속 평가사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워라밸을 챙기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뭐 평일에 뭐 친구랑 약속을 잡는다던가 이런 건 조금 힘든 편이고, 제가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워라밸의 힘든 점이 아닌가. 나는 여성 감정평가사로서 힘든 경험이 있었다. OX? O. 어떤 점이 있었나요? 저는 공장을 갔을 때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편하게 하신다던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야산을 가야 되는 경우에 조금 무섭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가사님은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이 조금 미숙한 편이었는데 초반에 좀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이제 운전적인 그런 것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제 좀 현장을 갔다가 이제 회사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야근을 하다 보면 조금 체력적으로 벅차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이럴 때가 좀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힘든 점도 있는데 이번에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여성 평가사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OX? O.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회사에서 봤을 때 여자 평가사님들이 더 감정서를 쓰실 때 더 꼼꼼하시고 또 챙겨주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도 도움받는 경우들도 많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자 평가사로서의 강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점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평가사님은 저도 똑같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물론 다들 꼼꼼하시겠지만 여자 평가사님들이 확실히 꼼꼼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님들도 여자 평가사님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OX 퀴즈랑 이제 질문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평가사 되고 나서 기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직업 자체에 대해서 선택한 걸 후회하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힘들어도 버틸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배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본인의 기대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선택에 좀 후회만 안 하신다면 저는 좋은 평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수험생분들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 멘탈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꼭 합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